스토킹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경찰서한테 꼭 전화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헬로 부동산 형사 전문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스토킹 범죄를 당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좀 알아보고 스토킹 처벌법에 적용되는 최근 판례들이 어떤 유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부과할 것인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스토킹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정도로 공포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법으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그 스토킹 행위를 제재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경찰이 향후 피해자의 주변에 100m 이상 접근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잠정 조치까지 내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야지 판결이 나왔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되면서 경찰의 결정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원의 결정은 추후에 할 수 있도록 조금 간이하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을 유치장에 가둬놓을 수까지가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예전에는 법으로 규정이 안 돼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 안에 다 규정되어 있어서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더 많이 마련이 되어 있게 된 거죠. 스토킹 행위가 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괴로우시겠지만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찾아왔다 이러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두세요. 그리고 진짜 가능하면은 그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영상을 찍거나 증거를 가능하면 남겨두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사진, 영상 다 날짜가 찍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몇 번을 저질렀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나중에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행위시법주의가 있거든요. 2021년 10월 21일 이후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 자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크게 3가지 정도의 처벌을 받은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소지에 찾아가서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현관문을 차는 행위 같은 경우거나 아니면은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 혹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을 행위 자체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분들은 스토킹 행위만 하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범죄를 많이 저지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폭행을 하거나 주거침입, 성범죄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 맞는데 보통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 10만 원만 받으실 뻔했던 게 스토킹 처벌법으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범죄가 가중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징역형까지 받으신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된 입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령 사기죄 같이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형이 깎아지는 경우인 거지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에는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처벌을 못 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라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이 있고요. 보통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면 네. 다들 막 무서워하시고 막 떨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집행유예 자체도 우리나라 인식이 법정 구속이 되거나 돈을 내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가벼운 형벌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은 그게 전과가 계속 남아있어서 공무원도 할 수 없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단돈 10만 원만 냈던 거에 비하면 많이 무거워진 거라고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스토킹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변호사나 경찰서한테 꼭 전화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